뉴스와 내 고민.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뉴스와 내 고민입니다. MBC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뭐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그러니까요. 건강 괜찮으시고? 네, 괜찮습니다. 관리 네. 다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수지 아나운서는 혹시 네.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님께 사랑의 매 좀 맞아보셨나요? 네, 이게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데. 가정사의 비밀이 지금 폭로됩니다. 저는 예. 글쎄요, 저까지는 좀 맞고 자란 세대가 아닌가. 그런가요? 뭔가 네. 동질감이 확 느껴지네요. 저는 네, 많이 맞아봤죠. 그래요. 네, 회초리로 많이 혼났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세대는 거의 다 그럴 텐데 저는 더 심한 게 뭐냐면 네. 제 부친이 해병대 교관 출신이셨거든요. 특수전 교관. 네. 그래서 완전히 뭐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해병대식으로 훈육하시면서 흔히 빠따라고 하잖아요. 네. 군대식 빠따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어릴 때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줄곧. 야. 그래서 제가 무척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갔을 때 선생님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많이 때리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교에서도 그랬죠. 그랬죠. 네. 그게 아무렇지 않았던. 예,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지만 아프긴 네. 하지만 네, 견딜만 했던. 네, 강인한 과거. 네, 뭐 이런 이야기 자녀 체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징계라는 표현이 체벌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고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거의 활용되지 않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지 아나운서, 이 개정안에 따르자면 이제 사랑의 매는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정된 내용이 찾아보니까 민법 제 915조더라고요. 예. 친권자는 그 즉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죠. 그래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좀 훈육을 좀 과도하게 한 거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 처벌을 경감을 해줬던 거예요. 네. 이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조항이 제정된 게 1958년인데요. 친권자 징계권을 이렇게 법적으로 명문화한 나라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 제외하고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민법 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말을 너무 안 듣는 자녀한테는 이렇게 회초리를 들거나 네. 소위 그 등짝을 짝짝 때리는 등짝 스매싱을 할 필요도 있는데 예. 이런 게 싹 다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훈육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체벌과 학대는 엄연히 다른데 왜 체벌을 못하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인데요. 하지만 뭐 이 방향, 시대적인 주류 되돌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녀 체벌이 금지되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좋고요. 아니면 자녀를 때리지 않고 교육시킬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 노하우도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번 생은 처음인 것처럼 부모 역할도 늘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녀 훈육, 체벌 문제 고민이거나 또 교육 노하우가 있는 분들 휴대전화 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는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요. 몇 분 연결해서 말씀도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또 전화로 연결된 분께는 쌀 잡곡 세트 선물도 네.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학교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가 됐죠. 네. 이제 가정에서도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부모의 학대가 사랑의 매로 둔갑하는 현실을 막겠다는 뜻인데요. 어떤 육아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남의 자식에게는 관대하다. 이제 자기 자식도 남의 자식 대하듯 하라. 네. 이 남의 자식은 사실 좀 실수해도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은 어디 가서 민폐 끼치지 말라는 맞아요. 뜻으로 더 훈육을 하게 되는 맞아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는 건데
요즘에는 또 뭐랄까요? 시대적으로 이런 게 조심스러워지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너무 훈육을 안 해서 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여러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래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표디는 너무 궁금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인데 두 아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첫애 때는 그야말로 첫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 부모님께 받았던 훈육 방식이 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딸아이인데도 무척 엄하게. 근데 둘째 아들은 지금 18살인데요. 지난 18, 18년 동안 키워오면서 제가 했던 가장 심한 말이 실망했어? 한마디였어요. 정말요? 예,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없고. 첫째 약간 억울하겠는데요. 억울해하죠. 억울해하고 동생한테는 한 것에 반만 나한테 했었으면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겠어. 뭐 이런 식의. 세상에 그렇군요. 이게 지금 참.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 문제라. 그러니까요. 바로 봐야겠는데요. 9821님. 저는 중1 쌍둥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너무 순둥이고 딸이 완전 망난이에요. 솔직히 등짝 스매싱 날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말로도 잘 안 통하고 미쳐버리겠어요. 중1이면 좀 힘들죠. 그런가요? 9577님, 고1 아들이 게임에만 몰두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중간 기말고사 걱정도 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런 자녀분들 요새 많죠. 그러니까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고요. 글쎄 이따가 한번 차분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7321님,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양치하고 샤워하고 새벽 5시까지 게임하고 컴퓨터 꺼버리니 아빠 얼굴에 발길질하는데 아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뒤통수 한 대 치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았어요. 정말? 어찌해야 될까요? 이건 좀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좀 심각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이러한 사례들에 직접 방문해서 아들 면담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면담하고 솔루션 제시해드리고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실험적으로.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사례는. 그래서 이걸 그냥 뭐 말씀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를 찾아가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려서 될 게 아니고요. 뭐 특정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주 잘하시는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계세요.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용해 이제 자녀분하고 상담도 하고 조치도 드리고 부모님에게서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도 같이 정신과 상담을 함께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왜 지금 와서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는지 이것을 아들에게서만 원인을 찾아서는 해결도 안 되고요. 부모님에게서도 자꾸 함께 찾아 나가시기를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연이 2513님. 초3 아이 키우기 힘드네요. 선생님께 때리라고 부탁드려도 안 되나요? 안 되죠. 이분하고는 좀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성명 같은 건 말고요. 대강의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냥 초3 아들 하나 키우는 워킹맘이고요. 봉담에 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힘들다고 하셔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떤 고뇌가 느껴졌는데 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애가 코로나 때문에 주 1회 수업을 하잖아, 등교 수업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 집에 있거나 학교 돌봄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학교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학원은 그래도 이제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다니고 영어 학원이라든지 뭐 이제 교과 과정 들어가는 수업은 그래도 마스크 끼고 잠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다니고 있는데 저번 주인가 아예 그냥 저 핸드폰이 있는데 저랑 연락 자체가 안 되고 학원도 가지도 않고 밥도 아침부터 제가 이제 올 때까지 쫄쫄 굶고 있고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고 집에 와서 보면은 네. 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그럼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네 집 가서 종일 게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그리고 이제 학교 원격 수업은 아예 듣지도 않고. 네, 그런데 문자 내용에 보면 선생님께 때리라 부탁드려도 안 되나요?라는 이 짧은 문단에 상당한 고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심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게 요즘 너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너무 자주 있어서 어제는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네. 애를 좀 이렇게 체벌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저번에 약속한 게 있어요. 너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다 한 번만 더 지각을 하거나 늦게 오면은 선생님한테 혼날 거다라고 했는데도 애가 지각을 했던 거예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벼르다가 이제 애 손바닥을 때리는데 초등학생들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체벌하는 수준으로 심하게 때리셨대요. 네. 애가 이제 자지러지고 울고 난리가 난 거지. 10대 맞기로 했는데 4대 맞고 그냥 이제 못 맞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연락이 안 돼요. 그 때리라고 부탁드린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전화 주신 2513님께서는 직접 혹시 체벌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직접 한 거는 정말 너가 잘못했을 때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잘못한 거를 회초리 몇 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니? 물어보고 뭐 한 대, 2대 그러면 네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너는 그 정도 맞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자주 때리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뭐 한 대, 2대 이 정도. 그거는 크게 효과가 아마 없어요.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맞아도 뭐 괜찮아. 이렇게. 어머니. 네. 아버님은요? 거의 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그리고 바쁘시고? 기러기 아빠다 보니까 출장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네,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어머니 일단 제 생각에는요. 사실 뭐 저희가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그렇고요. 네. 아이에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체벌을 부탁하시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감정에 오히려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보호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책임자로서의 그 리더십도 깨지게 되거든요. 네.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고요.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자녀분하고 직접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이나 공부나 이것보다는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 아이의 건강과 또 인성 향상을 위해서 좋은 부분들,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동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말도 해보고 수없이 타일도 보고 했는데 도저히 소용이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죠.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제3자에게 체벌 부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좀 전문가에게 상의를 한번 해보실 그런 부분들 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저희가 막 크게 많이 도와는 못 드리지만 쌀과 잡곡 상품을 좀 보내주실 테니까 아드님하고 좀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같이 드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쉽지가 않으시겠네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 잘 키우는 거는 정말 마을 하나 전체를 잘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체벌이 금지될 거라서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문자 조금 더 소개를 할게요. 5690님, 저는 8살 아들한테 잘못하면 엄마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가 널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서로 눈물 파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네, 엄마를 때리라 이런 네. 거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개개의 경우마다 다르긴 한데요. 지금 사연처럼 8살 아들이 그걸 이제 그 마음,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엄마가 아프게 되는 것, 이것을 반성하는 효과,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 잘못한 곳에 책임이 뒤따라가야 되지, 잘못은 아들이 하고 책임은 엄마가 짓게라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결과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도 폭력적인 해결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스스로가 겪는 게 아니라 엄마가 대신 겪긴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 뭐 때리는 게 누구든 그런 약간 폭력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경험에 안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하나 구하나님, 교사는 때리지 않고도 지도하듯이 아이도 하면 됩니다. 저는 3남매 때리지 않고도 지도했어요. 우리 부모님도요. 임신 출산 전부터 구체적인 부모 교육도 필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게요. 이렇게 다들 하시면 좋은데 앞서 사연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일하시는 부모님, 네. 또 기러기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부모님 떨어져 계셔서 두 분이 함께 훈육 못 하시는 부모님 네. 참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린 게 바쁘시고 일하시면서 혼자 계시는데 아이가 게임에 많이 빠져 있고 이럴 때는 사실 통용되는 방법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체벌이나 폭력은 효과가 없거든요. 네. 제3자에게 미루는 것도 효과가 없고 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6761님, 존중받는 훈육을 받지 못했는데 존중하며 아이를 대하려 하니 참 힘듭니다.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676 하나님과 비슷한 고충 주셨고요.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훈육 방법을 잘 모른다. 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 좀 더 심층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맞으면서 자랐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도 사실은 맞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게 더 훨씬 배의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수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이런 생각은 해요. 제가 맞고 자랐다 웃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웃고 얘기할 거는 또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맞아요. 많이 고민스러우시겠지만 다 같이 가족이 다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저도 나중에 그렇게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네. 수요일에 마련하는 뉴스와 내 고민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김수지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